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또 동영상 식물기관 3단원 8차시 식물의 기관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번에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처럼 안녕 얘들아 이렇게 좀 그렇게 막 하는 것보다도 지금 선생님이 2학기 수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2학기 때는 최대한 빨리 동영상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이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이런 활동을 많이 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대한 동영상을 빨리 찍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목표는 8분을 넘지 않는 거고요. 최대한 빠를 수 있으면 5분이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랑 한번 해볼게요. 좀 재미가 없고 누구 이름을 안 불러줘도 이제는 좀 이해를 해주길 바래. 자, 식물의 기관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먼저 이번 시간에 식물 기관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식물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양분이 방금 봤죠? 이렇게 양분이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생겨난 이후에 어떻게 얘가 나갈까? 이런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든지 아니면은 서로 기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식물 기관의 관련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과 열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뿌리나 줄기나 잎, 꽃과 열매는 서로 기능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식물의 기관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역할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번, 땅속 물방울이 이동하는 과정을 봅시다. 먼저 뿌리에서 흡수돼서 이렇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죠. 근데 줄기 속에 뭐가 있죠? 그렇죠. 물관이 있었어요. 줄기 속에 물관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잎으로 나가는데요.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증산작용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잎이 수증기로 해가지고 빠져나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 땅속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어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잎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흡수한 물은 잎에서 광합성으로 이용되고 일부분은 증상작용으로 기공을 통해서 잎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도 물이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양분은 먼저 광합성을 통해서 잎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물이 지나가는 물관이 있듯이 이렇게 양분이 지나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통해서 양분이 필요하로 하는 곳으로 가요. 만약에 열매로 가서 쌓이면 이렇게 방울토마토처럼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고, 그 다음 혹시나 고구마처럼 뿌리 속에 양분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고구마처럼 뿌리에 이렇게 커다란 고구마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잎에서 만든 양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줄기를 통하여 필요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사용되거나 저장됩니다. 이 내용이었고요. 3번, 식물기관의 관련성 역할놀이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했던 그 역할놀이 활동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화창한 날과 비오는 날, 사과나무에서 물과 양분이 어떻게 이동할지 식물기관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선생님이랑 이 부분들도 다 했는데요. 먼저 화창한 날에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의 양이 많고 줄기에 이 물이니까 물은 물관을 통하여 이동합니다. 그리고 잎에 도달한 물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요. 바로 잎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을 통해 잎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화창한 날에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많기 때문에 잎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도 많고요. 그 다음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양분은 화창한 날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통해 필요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사용되거나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비 오는 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비 오는 날은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원래 증산작용이 화창한 날에 잘 일어나요. 그런데 비 온 날에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밖에 수분도 많고. 그래서 당연히 뿌리에서 증산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뿌리에서 흡수하는 물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게 됩니다. 그래도 이 적은 것을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물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잎에 도달하면은 증산작용이 일어나는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죠? 화창한 날에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만은 비 오거나 비 오거나 흐린 날에는 비 온 날에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증산작용을 통해 입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적습니다. 당연히 흐린 날에 비 오는 날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적고요. 그 다음에 줄기를 통하여 필요한 기관, 그래도 그 양분들이 줄기를 통하여 필요한 기관으로 이동되거나 사용되고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생각해 볼까요? 모든 별로 식물에 관련해서 역할을 했던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입니다.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과 열매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잎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열매도 가고 꽃에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잎으로 가서는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기공으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잎에서 만들어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은 줄기를 통해서 열매 있는 부분이나 뿌리 있는 부분으로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 밑에 있고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의 물관을 통하여 잎까지 이동하며 광합성이 사용되고 나머지 일부분은 잎의 기공을 통하여 빠져나갑니다.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양분은 줄기를 통하여 필요한 기관에 이동하여 사용되거나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평가 한번 해볼까요? 먼저 식물에서 물의 이동 과정이 바르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일시정지하고 한번 해보세요. 물은 어디에서 흡수가 되죠? 뿌리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뿌리에서 줄기, 물관을 통해서 잎을 지나고 잎에도 들어가고 또한 꽃 또는 열매도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보충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에서 광합성을 통하여 양분이 이동하는 과정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광합성은 잎에서 일어나죠? 따라서 답은 잎입니다.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줄기를 통하여 뿌리 또는 열매 쪽으로 이동하고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화 문제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식물의 줄기 속 물관을 통하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잎의 어떤 작용 때문이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쭉 올라서 생각해 보세요. 식물에 만약에 물이 계속 갇혀 있다. 그럼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됩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물이 계속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식물 끝까지 올라가요. 식물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식물 끝까지 올라가서 나뭇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에요. 쫙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뿌리까지 올라가고 흡수한 물이 이렇게 증산작용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물이 모자라니까 뿌리에서 다시 물을 흡수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알아보면은 우리가 정답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현미경으로 식물을 보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여러분 안녕.